이 소리의 전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배명진 교수와 소리탐험 2주차 얘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리가 어떻게 발생이 된다, 또 소리가 전달하는데 온도라든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 하는 기본적인 것은 전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주에는 이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소리끼리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리라는 것은 파동을 갖고 있고 또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지속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리 3요소로 움직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소리가 얼마나 크냐, 또 음높이의 고저가 어떻게 되느냐,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 가지고 이런 소리가 전달이 될 때 그러한 전달 특성이라든가 또 음향적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사라는 것은 서로 이 소리가 진행을 할 때 현재의 매질에서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되돌아오는 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그 반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반사를 이용하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우리 숭실대학교에도 있지만은 저 호주 킹스파크라고 하는 그 퍼스라는 지역의 킹스파크라고 하는 곳에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비디오로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꿔치고, 예, 일반적으로 이 소리가 만약에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벽이, 그럼 소리가 반사의 반사를 거듭해 가지고 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곤소곤 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속삭임의 벽이라고 이렇게 일명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소리는 어떤 매질이 서로 다를 때 예를 들어서 탄력이 강하고 아주 서로 굴절률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경우에는 반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타원형 구조일 때는 결국은 반사되는 각도가 즉 서로 계속 그 타원을 따라서 도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반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음향 전달 특성이 결국은 별 손실 없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이렇게 반사되다가 일부가 흡수되어 버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디까지 전달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반사의 특성을 이용하면은 아주 재밌는 것을 하나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폭기를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 mp3 플레이어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소리를 좀 키우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컵이라든가 아니면 물컵에다가 소리를 들리면서 그냥 이렇게 담궈 놓기만 하면 돼요. 물론 그게 커피가 없어야 되겠지만 거기다 이렇게 담그기만 하면은 그 컵 속에서 반사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파동이 합쳐지고 상쇄되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얻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소리의 반사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서 소리가 오는데 잘 안 들릴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소리를 모아주는 이 귀에다가 양손을 이렇게 대게 되면은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들려요. 즉 귓바퀴가 커지면 멀리서 오는 소리가 요 손에서 모아져 가지고 귓구멍에 많이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실험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이 소리가 아주 반사라든가 또 흡수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상당히 크게도 만들 수 있고 또 금방 흡수돼 버리게, 즉 흡음제로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 탐험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하지 않는, 이 실생활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말하지 않는 그런 다른 각도에서 이 소리를 바라보는 것이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반사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매질이 다를 때 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공기를 진행하는데 공기가 있으면 그냥 진행하겠죠. 근데 다른 매질이 칸막이가 있다든가 하면은 일부는 투과를 하고 일부는 되돌아 나오는 거 있는데, 그 되돌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반사파라고 해요. Reflected wave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또 투과를 하면은 투과파라고 그래가지고 이 Transmitted wave다, 뭐 이제 이런 말을 사용을 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하고 또 투과하고 일부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파도 들어가는 각도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입사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로 다른 매질이 있을 때, 이렇게 매질 1, 매질 2가 있을 때 이것과 직각 방향에서 각도를 우리는 입사파라 그러고, 또 여기서 투과는 되는데 휘어져 가지고 간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진행파가 될 테고, 되돌아가는 것은 반사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진행할 때 서로 다른 매질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공기가 있다가 뭔가 막혀 있거나 고체가 있거나 액체가 있거나 이렇게 서로 다른 매질이 존재해야만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분명히 칸막이가 딱 되어 있는데 그 칸막이 뒤에 있는 사람은 이 투과되지도 않았는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파동의 주기하고 이 판의 크기하고 아주 관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전달되는 소리가 파동이 주파수가 낮은, 즉 파장이 긴 것이, 이 물체보다도 파장이 훨씬 더 이 단면적이 길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긴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파가 이렇게 희가마 치듯이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회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회절일 경우에는 분명히 소리를 하면 이게 전부 다 반사가 될 텐데요, 담 뒷부분에 앉았어도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연속극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도 소리를 막 잘 듣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 들리질 않죠. 한 5m만 떨어지더라도 소리가 잘 전달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멀리 한 5m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요 가까이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 소리를 내면 요 벽이 있지만 전부 반사가 되지 않고 일부는 그 담장을 넘어가서 이렇게 휘어져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런 것을 회절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회절, 즉 디프렉션은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 뒤에 있을 때 파가 이렇게 오게 되면, 소음이 왔을 텐데 오면은 요 차원벽 뒤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반사가 일어나 가지고 또는 흡수가 일어나 가지고 더 이상 전달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소리가 담을 넘어 가지고 회절이 됐다, 즉 디플렉션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디플렉션은 모든 파동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저주파음 위주로 되어 있느냐 또는 고주파음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쏘게 되면은, 초음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쏘게 되면은 이 소리가 차음벽에 막혀 가지고 뒷부분에서는 소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소리에 그늘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 장벽보다도 훨씬 더 저주파, 즉 파장이 긴 그런 파동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차단막을 넘어 가지고 뒤쪽에까지 휘어지는 이런 디플렉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